Everybody in the world is now a programmer. 안녕하세요. 볼빨간 칠춘기입니다. 모두가 개발자가 되는 세상, 골 때리게 아름다운 세상. 골 때리는 멋진 개발자가 되기 위해 GPT와 함께하는 프로그래밍 왕 초보 과정 2주차 3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는 CSS의 개념과 역할 이해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목표는 CSS의 기본 개념과 역할을 이해하고 HTML을 스타일링하는 방법을 배워본다고 합니다. CSS는 뭐냐? 네 정체가 뭐고? CSS는 Cascading Style Sheets의 약자로 웹페이지의 디자인과 레이아웃을 지정하는 언어라네요. 쉽게 설명하면 HTML이 사람의 뼈대면 CSS는 그 사람을 뽀대나게 꾸미는 작업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CSS의 기본 문법입니다. CSS는 선택자와 속성 그리고 값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택자는 CSS가 적용될 HTML 요소를 선택한다고 하네요. 쉽게 설명하면 어디를 꾸밀래? 머리, 손, 신발 등 꾸미고 싶은 데를 먼저 지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속성은 변경하고자 하는 스타일의 종류라고 하는데요. 글자색이나 크기 등 변화시키려고 하는 대상으로 보입니다. 간단한 예시 한번 살펴볼게요. 선택자는 P, 즉 단락의 글자고 속성 1은 색상이고 값은 파란색, 속성 2는 글자 크기이고 18픽셀이네요. 실제로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첫 번째 홈페이지입니다. 라는 글자의 컬러와 크기의 스타일을 예시처럼 넣어보았습니다. 글자의 색이 파란색으로 변경되네요. CSS를 HTML에 추가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라인이라는 것인데요. HTML 태그 안에 직접 스타일을 지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코드 복사해서 반영해 보겠습니다. 뭔가 에러가 난 것 같습니다. 이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GPT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코드 복사해서 그냥 붙여넣기만 하면 지가 알아서 틀린 부분 수정해 줍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스타일의 속성이 태그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하, P 다음에 태그가 닫혀 있었네요. 수정된 코드로 변경하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정 잘 되었네요. 두 번째는 내부 스타일입니다. 헤드 태그 안에 스타일 태그를 작성함으로써 문서 전체에 걸쳐 스타일을 정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타일 부분만 복사해서 기존 예시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린 컬러이며 18픽셀입니다. 단락에 해당하는 부분이 한 개밖에 없어서 이 부분만 변경이 되었지만 만약에 단락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러 개가 있다면 이걸 한 번에 동일한 폰트와 색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죠. 세 번째는 외부 스타일 시트라는 것인데요. CSS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연결한다고 합니다. HTML과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웹사이트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하네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 하나. 따로 분리해서 관리하는 게 왜 큰 웹사이트에 매우 유용할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뭐다? GPT에게 물어봐야죠. CSS 코드가 HTML 파일 밖에 따로 존재할 경우 웹사이트에 여러 페이지가 있을 때에 한 CSS 파일을 공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CSS 파일을 공유하면 뭐가 좋아질까요? 예를 들어 작은 웹사이트와 큰 웹사이트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작은 웹사이트는 홈페이지에 한 페이지만 있는 아주 작은 웹사이트입니다. 이 경우에는 글자 크기나 색상 등을 수정할 때 내부 스타일 방식으로도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수정하는 범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페이지가 수십 수백 개의 페이지일 경우에는 수정할 범위가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이 경우 해당 페이지의 코드를 일일이 모두 수정하는 것은 정말로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때에는 외부 스타일 시트를 사용하면 별도의 CSS 파일 상의 코드만 수정하면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style.css라는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style.css로 저장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파일이 생성되네요. 이제 이걸 링크로 연결시키면 되겠죠?
잘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CSS의 속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텍스트의 색상 변경입니다. 당연히 컬러를 사용하겠죠. 두 번째는 배경색 지정입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속성을 사용하네요. 세 번째는 글자 크기 변경입니다. 폰트 사이즈를 사용합니다. 네 번째는 글꼴 변경입니다. 폰트 패밀리라는 속성을 사용하네요. 다섯 번째는 테두리 설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테이블 배울 때 보더라는 것을 배웠죠. 기억나시죠? 테두리는 보더를 사용합니다. 여섯 번째는 여백 설정입니다. 패딩과 마진이라는 속성을 사용하네요. 이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패딩은 콘텐츠와 테두리 사이의 여백을 설정하는 속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상자 안에 글자가 들어가 있을 경우 패딩은 그 글자와 상자 테두리 사이의 공간이라고 하네요. 마진은 반대로 테두리와 바깥쪽 다른 요소들 사이의 여백을 설정하는 속성입니다. 예로 상자 두 개가 가까이 붙어 있다면 마진을 사용해서 상자들 사이의 공간을 만드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아까부터 div, div 이게 자꾸 보이는데 이것도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div는 division, 구역을 의미하는 태그네요. 말 그대로 페이지의 구조나 레이아웃을 나눌 때 사용하는 태그라고 합니다. 수많은 태그들이 섞여 있을 텐데 여기는 헤더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여기서부터는 본문이야. 이런 식으로 영역을 나눌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속성들을 사용해서 예시의 페이지를 스타일링 해보겠습니다. 컷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존 볼빨간 7충이 예시 코드를 오늘 배운 CSS 파일의 속성들을 사용해서 가독성 있고 보기 좋은 웹페이지로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코드를 범위 지정하고 컨트롤 K를 누르면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수정사항을 요청하면 됩니다. 마진 탑, 패딩 바텀 같은 속성도 있네요. 위, 아래, 오른쪽, 왼쪽을 지정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인라인 방식이 아닌 헤드 태그 안에 스타일 태그를 사용한 내부 스타일 방식이네요. 오늘 배운 겁니다. 기억나시죠? 자,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궁금하네요. 뭔가 깔끔해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뭔가 확 와닿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그럼 다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